자, 영어에서 완료라는 구조는 언제, 왜 사용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단서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은 바로 순서 개념입니다. 즉, 완료 개념을, 완료 구조를 순서 개념으로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 구조를 언제 사용하느냐면 그들은 이게 순서상 먼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제를 had left, the plane had left 라고 과거 완료로 썼다면 왜 이렇게 썼을까?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냥 과거 시제를 써서 the plane left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had left 라고 표현했다면 그 이유는 떠나는 동작 그 사건 자체가 순서상 이게 먼저 발생했다라는 걸 분명히 동사 자리에서 시제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다라고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 the plane had left 그 비행기는 이미 떠났습니다. When I got to the airport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접속사를 아까처럼 before나 after를 통해서 순서를 표현하지 않아도 이 문장에서는 어느 동작이 어떤 사건이 먼저인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미 딱 드러난다는 거죠. had left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보는 순간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말하는 시점은 언제다?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과거 시점의 다른 어떤 동작보다 사건보다 순서상 먼저 발생한 거다. 이거 다음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다른 동작이 일어났다. 라는 거를 이미 문두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영어의 시제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점은 모든 문장에서 반드시 예외 없이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 필수 요건이고요. 그리고 시제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은 바로 순서를 알려주는 거다. 전후 관계를 시제,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를 동사 자리에서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옵션입니다. 필요할 때, 의미 전달에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동사로 순서를 알려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71페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제를 이해하면 실제 문장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순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완료 개념을 아주 쉽게, 아주 직관적으로,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 구조를 순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보면 아까 문제가 됐던 시제의 명칭 문제도 해결됩니다. 미래 완료 진행을 완료를 끝난 거라고 보면은 끝난 것과 여전히 진행한다라는 것이 상충했잖아요. 하지만 완료를 순서상 먼저 발생한 사건,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미래 완료 진행은 미래 어느 시점에 그 이전에 이미 하고 있던 동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ll have been teaching for 30 years this winter. 올 겨울이면 교편을 잡은 지 30년이 될 것이다. 올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죠. 미래입니다. 그래서 I will 한 거고요. 교편을 잡은 거는 이미 순서상 먼저 이전에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완료 구조로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그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을 거래요. 30년 동안 계속 한 게 된대요. 그래서 진행으로 표현한 겁니다. will 미래, have been 완료, 비동사 플러스 teaching 진행형. 그래서 미래 완료 진행을 이런 경우에 쓰는 거네요. 자, 제일 복잡한 미래 완료 진행까지도 이해했으니까 현재 완료 정도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완료. 현재 완료에서 말하려는 시점은 현재죠. 그런데 완료 구조를 쓴 이유는 자, 이 사건이 이 동작이 먼저 순서상 먼저 발생한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보면 현재 완료는 절대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는 시점이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여기 살아요. 저 여기 20년째 살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살고 있지 않은 게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데 살기 시작한 건 벌써 20년 전부터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동사 자리에서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공부는 문장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만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문법을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거나 너무 문법에 의존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을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바로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실제 문장을 많이 접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한테 우리말을 가르쳐 준다고 할 때도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말 문법을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조사 같은 개념도 알려줘야 되고 어미 변화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그런 개념이 중요한 거지 그걸 무조건 다 문법책 보면서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혼자 공부해야 된다면 차라리 재밌는 책이나 좋아하는 드라마 많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비록 지금 여기서 문법을 강의하고는 있지만 영어를 문법으로 시작해서 문법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문법 공부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이왕에 보는 거면 최대한 압축해서 빨리. 아무리 오래 걸려도 2, 3개월 이상 문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문법 책에 매달렸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문법을 진짜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험 보면 문법 문제에서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사실 저는 그때 문법 공부하는 방법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분류 같은 걸 다 외우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법을 이해하는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법 용어 같은 거는 남들이 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구조거든요. 영어에서 이런 구조로 문장 속에 등장하면 이게 이런 의미를 전달하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 구조 같은 거는 뉴스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뉴스라는 게 이전에 이미 순서상 먼저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태다라는 걸 전달하는 게 뉴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라는 표현도 has announced 이렇게 현재 완료로 표현했고요. 뭐뭐를 확인했습니다라는 표현도 have confirmed 현재 완료로 표현했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교과 과정을 내놓았다라는 것도 has published 현재 완료로 표현했네요. 탈레반 정권이 뭔가를 금지했다라는 것도 has banned라는 현재 완료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문법책에서 공부한 내용을 문법책의 예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야기가 좀 길어져 버렸는데요. 책으로 돌아가서 책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4페이지의 과거 완료입니다. 자, 현재 완료는 과거가 아니었죠. 현재 완료는 시점이 현재였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 과거입니다. 시점이 과거예요. 시점이 과거고요. 과거 완료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이 구조가 갖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죠. 내가 말하려는 그 시점,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과거 완료로 표현한 이런 구조로 표현한 이게 먼저 발생했던 거다. 순서상 먼저다. 실제 문장에서 저희가 had 플러스 pp라는 이런 구조로 표현한 문장을 만났을 때 글쓴이가 혹은 화자가 왜 굳이 이런 구조로 표현했을까라는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 경우도 토니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요. 왜냐하면 he had visited라고 했어요. 이걸 보는 순간 방문한 게 순서상 먼저구나. 한국에 여러 차례 이미 방문해 본 경험이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영어에서 완료 시제로 표현된 부분을 우리말로 옮길 때 이미라는 말로 옮겨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순서상 먼저니까 이미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Because he has visited. 이미 수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로 already라는 부사를 완료 구조 사이에 껴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had already left. 이미 떠났더라. had already read. 이미 읽었더라. had already eaten. 이미 다 먹었더라. 자, 이렇게 완료라는 것을 순서 개념으로 이해하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 구문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순서상 먼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괜히 구조만 복잡해 보일 뿐이지 의미는 단순하죠. have 플러스 pp로 표현됐으니까 to have happened, 이미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고요. having bought,
이미 샀다라는 거죠. 이미 구매했던 것을 forgot, 까먹었다, 잊었다. having been destroyed by fire. 화재로 인해서 파괴된 것이 이미 순서상 먼저였다는 거죠. 파괴되고 나서 다시 건설되었다. 사실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각각 꼼꼼하게 공부하고도 나중에 완료 부정사, 완료 분사구문 이런 말이 나오면 실에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완료 개념을 잘못 잡았거나 너무 복잡하게 이해해서 그런 거죠. 저희는 아직 부정사, 동명사, 분사 파트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완료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